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잠시 뒤 총리 관저에서 스가 일본 총리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첨예한 한일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스가 총리는 임시국회에서 관저로 돌아오는 오후 3시 이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직접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을 한일 관계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일요일 일본에 입국한 박지원 원장은 그날 바로 오랜 세월 친분을 쌓아온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을 만났습니다. 양국 현안과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번 만남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충분히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모태기 외무성 장관도 박지원 원장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대화가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선 아베 내각과는 달리 스가 내각은 한일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도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원들도 있지만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도 설명했습니다.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 기업의 피해 등 한일 갈등 장기화로 일본이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을 보더라도 스가 내각 출범 이후에 양국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이나 기사가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이 먼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를 어제도 반복했습니다. 네, 갈등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해결에도 역시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본에서는 내년 초 중의원 해산과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양국의 정치 일정에 밀려서 대화의 동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외교당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도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바이든 당선자 측이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표명을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박지원 원장에 이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서 일본 의원들과 한일 현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진전되기는 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만 해도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하는 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를 포함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두 정상의 결단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